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테러 전문 특수요원을 난파 시도하다. 북한이 테러 전문 특수요원 이런 사람을 난파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탈북한 유명한 분이 있죠. 강명도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폭탄 같은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 테러 요원을 난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첩보는 북한의 그 강 교수님의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강 교수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급하게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서 보낸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변을 보호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까운 지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첩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북한의 한 그 지인으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매체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공개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찰 총국에서 테러 요원, 그것도 특수 요원 6명을 위조 여권을 가지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난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멀지 않아서 우리 남한에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난파일까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부의 그 지도자인가? 아니면 북한에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참, 누구를 테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요원을 난파했을까? 만약에 사람이 아니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설일 텐데 긴장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수요원들은요,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특수훈련을 마친 북한의 특수요원은 아주 높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랍니다. 언젠가 김동식이라는 특수요원을 지냈던 그 출신이 또 유튜브에 나와서 밝힌 사실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몸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펜 같은 거, 아니면 젓가락 있잖아요. 그 시범을 보이는데 젓가락으로 샥 던지면 목표에 가서 팍 꽂히 나는 겁니다. 그렇게 꽂혀요. 핸드폰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혁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무서운 실력을 갖춘 테러 요원을 왜 남쪽에 파송을 했을까요? 침투를 시켰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남한 사람 중에 북한의 그 김정은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작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로부터 그 북한의 김정은을 좋아하느냐, 이 호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2018년도 3월 25일 발표된 것인데, 좀 오래됐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 19세에서 29세까지는 2%, 30대에는 7%, 40대 12%, 50대는 16%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10%. 그래서 조사한 사람들로부터 46%가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도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그 호감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찾아봤지만은 그것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어쩌면은 더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혹시라도 경계심을 더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것도 대낮에 김정은을 찬양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고 있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경찰 하나 나타나서 그것을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납이 됩니까?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속에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벌렁거려요. 우리 어렸을 때 방공 교육을 받았잖아요. 김일성이 무슨 괴뢰 집단이라고 해서 그런 마귀 새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자,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김정은이가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 하는 짓거리 보면은 화가 나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조선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는 방귀도 뀌지 마라.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마라. 대단히 적개심을 품었나 봅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그 현대가 세운 건물들, 이것들을 보면서 양처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저 시설들을 다 빨리 치워버리라고, 빨리 걷어가라고 하라고,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 뚱뚱한 돼지 같은, 빽돼지 같은 그 사람이 그 화를 냈다는 것은, 그렇죠, 왕이 화를 내는 거 그 이상이잖아요.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문통을 향해서 그 퍼부은 폭언을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화가 나서 그러는 건지. 그 화가 나서 그렇겠죠. 문 대통령이
뭐 평화경제 뭐 이런 것을 추진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 할노릇이다. 삶은 소대가리. 여러분, 저도요 그 눌린 고기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자, 어디 잔치집이나 상가집에 가면은 눌린 고기, 뭐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대가리를 그렇게 삶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논평을 하더라고요. 하긴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강명도 씨가 한 얘기를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삶은 소대가리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 대통령이나 이 남한은 삶아 먹을 만한 존재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자꾸 이 문통이 강조할 때는 저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정말로 보기 드문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폭언하는 그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지랖이 없다. 겁먹은 개다. 바보는 클수록 더 바보가 된다. 똥을 꽃보자기에 싸도 냄새도 난다. 냄새가 난다. 꽃보자기에다 이렇게 싸도 냄새가 난다. 도적같이 뻔뻔스럽다. 이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대응하는 청와대의 그 행태는 더 우습잖아요. 해명을 하는데 때로는 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침묵을 한참 지키다가 한마디 내놓는 말이 우리하고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요. 언어가 다릅니까? 표현이 다릅니까? 좀 표현하는 그 언어 자체는 이렇게 달리 쓰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왜 김정은이가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남쪽에 그 특수요원, 테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 특수요원을 왜 파송을 했을까요? 김정은이가 화가 난 것은 이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논평을 해요. 그가 크게 기대했던 베트남 회담 있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를 쏴대고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뭐 청와대를 갖다가 검찰에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고 무슨 부정선거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안보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위기감이 감도는 이러한 시점에,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극한 참 대립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특수요원이 난파됐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테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미국에서는 IS 테러 지도자들을 이 참수작전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테러 암살해버린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형을 무자비하게 테러를 통해서 죽인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 이러한 북한의 테러 특수요원이 난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면 아니면 경기도니 아니면 전 지역 남한 전 사회를 그들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참으로 두려워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여튼 누구든 간에 이렇게 사회가 뒤숭숭하게 되면 경제가 파탄이 되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제2의 IMF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불안이 더해져서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이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이러한 현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첩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이들을 잡아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시설에 어떤 파괴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참 염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빨리 이 사회가 조용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